안녕하십니까? 앤디쌤TV의 미국 대학 보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즉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의 경험을 100% 살려 가능하면 쉽고 학부모님들이 자주 문의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감추려 학부모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만, 그러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지금부터는 UC라고 하겠습니다. UC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학교로서 총 9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가주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UC 뒤에 있는 각각의 이름이 그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며, UC를 순위별로 나열을 해보면 1위가 UC 버클리, 두 번째가 UCLA, 그리고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UC 얼바인, UC 데이비스, UC 산타크루스, UC 리버사이드,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생긴 UC 멀세드가 있습니다. 이 중 UC 버클리와 UCLA는 UC 중에서도 제일 좋은 상위 1순위 그룹의 학교고요.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UC 얼바인, UC 데이비스는 2순위 그룹인데요. 이들 4개의 대학은 순위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학교는 매년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UC 산타크루스, UC 리버사이드와 UC 멀셋은 제일 낮은 3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UC의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동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9개의 UC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학생을 뽑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 좀 더 확실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UC도 예전에는 학생을 선별할 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수능시험과 같은 꼭 봐야 하는 SAT라는 테스트와 고등학교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이제는 좋은 사립대학과 같은 선발 방식으로 학생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홀리스틱 리뷰 혹은 컴프레hensive 리뷰라고 합니다. 이는 숫자로만 된 시험 점수나 학교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격, 지도력, 배려심, 재능, 봉사활동 등 학생의 잠재력 및 다방면의 또 다른 능력들을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취지 아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UC의 입학 사정 과정에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4개의 항목만 학부모님들과 학생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대학 진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항목들을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 대상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므로 각 항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으며, 혹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Academic Grade Point Average, 즉 학교 성적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에서 AP와 Honors를 많이 듣고 성적이 좋으면 가중치가 실렸다고 하는 Weighted GPA, 여기서 Weighted GPA 만점은 5.0인데요. 5.0에서 보통 UC는 4.3 정도이면 50 퍼센타일이 되겠습니다. 즉 평균 점수란 말씀이죠. 그래서 UC 중에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UC 버클리와 UCLA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입학에 꼭 필요한 SAT나 ACT라는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논술 시험인 에세이 시험도 UC 혹은 좋은 사립은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최소 A-G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학과목의 과목수, 내용 및 성과인데요. 여기서 A-G requirement이란 UC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과목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도 중요한 국영수가 있듯이 미국도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제2외국어, 그리고 예술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총 7종류의 다른 과목들을 1년에서 길게는 4년을 꼭 들어야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구 과목을 모두 듣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과목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들은 과목의 성적도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UC에서 승인한 AP나 IB 혹은 어널스 과목 그리고 대학 과목의 과목수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 중 어려운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와 그 과목들의 성적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1학년 말까지의 학교 석차가 상위 9%의 학생들에게 UC가 ELC라는 상을 주는 제도인데요. 어느 학교를 다니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11학년 말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교내에서 상위 9% 안에 든다면 UC에서는 Eligible in the Local Context라고 줄여서 ELC라는 상을 주는데요. 이 상을 받게 되면 두 가지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느 UC든 한 군데는 합격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 9%인 학생이 레벨이 낮은 UC는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혜택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만 두 번째 혜택이 좋은데요. 그것은 ELC를 받지 못한 학생보다 이것을 받은 학생에게 UC에서 훨씬 좋은 합격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작년 2018년도, 19년도 UCLA 합격률이 14.1%였지만 ELC 학생들은 20%가 훨씬 넘는 합격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대학을 갈 때는 학교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2학년의 과목의 질입니다. UC는 학교 성적 중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만 대학 지원 시 학교 성적으로 계산을 하므로 학생들이 12학년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간혹 12학년 때 쉽게 지나가려고 어려운 과목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대학에서 볼 때 학문적 열정이 없다고 간주하고 입학 허가서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힘들어도 12학년에 11학년 때보다 어려운 과목을, 여기서 어려운 과목이란 AP나 어널스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목을 같은 수나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과목을 꼭 들어줘야 대학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11학년 때 AP나 어널스 과목을 3개를 들었다면 12학년에도 3개나 그 이상의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기회와 관련된 학업 성과입니다. 요즘은 많은 고등학교가 대학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도록 공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패스웨이를,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파머시 패스웨이, 컴퓨터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사이언스 패스웨이, 또 이과 쪽의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의 줄임말인데요. STE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STEM에서 아트를 포함한 STEAM이라는 클럽도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했다면 대학을 지원할 때 많은 혜택을 받으며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 이상의 특정 주제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인데요. 이는 어느 분야이든 즉 수학, 과학, 컴퓨터, 리더십, 봉사활동, 음악, 미술, 운동 등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다면 대학에 지원할 때 많은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학생이 재능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많은 것을 조금씩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대학을 지원할 때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학문 분야 중 하나 이상의 특별 프로젝트에 뛰어난 성과입니다. 즉, 대학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과가 있다면 좋은 점수를 주지만 특히 아카데믹 필드, 즉 학문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낸다면 유시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립대학에서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학문 분야라 하면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컴퓨터 코딩 대회, 스피치 앤 디베이트 대회 등 많은 아카데믹에 관련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는요, 점점 좋아지는 학업 성적입니다. 9학년 때보다 10학년 때, 10학년 때보다 11학년 때의 GPA, 즉 학교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대학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대학 지원에 있어 무엇보다도 11학년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의 경우 11학년에 제일 많은 AP와 어너스 과목을 들으면서 가외 활동도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이므로 이때 학업 성적이 좋다면 대학에서는 학생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는 조금 긴데요. 줄여서 설명드리자면 과외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 뛰어난 재능, 성과 혹은 경연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다면 대학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시각 및 공연예술, 의사소통 또는 운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특별한 재능 혹은 업적과 수상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언어 구술 능력과 같은 특수한 능력, 즉 제2외국어가 되겠죠. 다음은 집중적인 연구와 다른 문화 탐구와 같은 특별한 관심사, 즉 여름방학 때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한다거나 어느 교수와 리서치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중요한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학생단체의 중대한 참여와 지도력. 이는 커뮤니티 서비스나 학교 내의 ASB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학교 생활의 기여도, 즉 학교 교내에서 많은 모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12번째는 고등학교 커리큘럼이나 특별한 학교 행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된 특별 프로젝트의 완성도입니다.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나 특별한 학교 행사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컴퓨터 관련 코딩 클래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과정에 수업이 오픈되어 있다거나 할 때 이러한 과목들을 순서대로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갖는다면 대학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단발성으로 끝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의 학교 내 특별한 프로젝트를 학생 본인이 맡아서 잘 끝냈다면 학생의 추진력과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13번째는 다시 아카데믹에 관련된 항목이 되겠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성적이 좋은 경우에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란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집안이 매우 가난하거나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이고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첫 번째 학생인 경우, 참고로 미국은 부모가 고졸이면 대부분의 부모는 통계적으로 보아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고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학생의 학구열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또 학생 본인이 일을 해야만 하는 불우한 가정 또는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많은 점수를 주는데요. 이유는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자기가 난민의 처지라든가 현재나 과거에 자기가 군인이었다면 대학 입학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는 자기 고등학교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위치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부모님들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요.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시골에 산다든가 학교의 위치가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많이 없는 미국의 외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갈 때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산다든가 지역이 외진 곳이라든가 또 조금은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의 대학 지원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대학을 지원할 경우 대학에서는 LA나 뉴욕과 같이 대도시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순위에 넣어 보았는데요. 15번째는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UC의 경우는 학생 한 명의 대학 지원서를 검토하는데 약 10분 내외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검토를 하는 인원도 두세 명 정도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누가 검토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합격 여부가 많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서를 보낸 후에는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UC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총 14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차후에 사립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14개 항목이 그대로 사립대학, 여기서 사립대학이라 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아이빌리그나 스탠포드 등 좋은 사립대학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곳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14개 항목만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 뒷바라지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UC가 사립대학과 비슷하게 학생의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많은 다양성을 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만든 표,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14가지 항목을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믹으로 나눠 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즉 80% 이상이 학구적인 면을 보는 것이므로 저학년 때부터 영어와 수학을 자기 학년보다 1년이나 빠르면 2년 정도를 앞서서 공부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많은 시간을 고등학교 10학년과 11학년 때 과외 활동과 특별 활동에 할애할 수 있게 되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의 경우는 미리미리 예습하는 습관을 들여 학교에서 진도보다 두세 달 혹은 빠르면 1년을 앞서서 공부하게 되면 수학의 취미를 잃지 않게 되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 초등학교 이전부터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책을 읽는 것이 제일 확실한 영어 능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학생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일지라도 학교 숙제와 관계없이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대학과 더 나아가 사회에서 필요한 진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미국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대학 지원 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보내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